지금 우리가 빙하시대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빙하시대 핵심이 뭐라 그랬죠? 눈입니다. 수업 때도 좋아요. 눈이에요. 추위가 아니에요. 눈입니다. 이래서 어려워요. 세상에선. 우리한테는 굉장히 쉬운 거죠. 그 다음 빙하시대를 노화홍수라는 게 뭐 필수적입니다. 바닷물이 따뜻하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 다음 중요한 거 있죠. 같이 하겠습니다. 수변사막. 수변사막 했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우리가 욥기 했죠. 조금. 근데 욥기는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몇 번 더 나옵니다. 그래 바벨탑 했죠. 그죠? 바벨탑도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우리 인류에 이동했는데 어디로 이동했다고요? 바닷가로 했어요. 오늘 아침에 한 게 바로 인종인데, 자, 인종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핵심 단어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바로 한혈통하고 격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혈통은 아담과 하와, 우리 노아입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죠. 그리고 격리는 언제 일어났다? 우리 바벨탑이 이런 빙하 시대입니다. 가족의 격리, 언어적 격리, 그다음에 환경적 격리,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은 이제 라이거는이라고 이제 제목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용어는 이 종분하라는 뜻입니다. 여기 고양이과 동물들이 쫙 있는데, 이들이 모두가 한 조상이라는 것은, 한 조상에서 나왔다는 것은 진화론자나 저희 창조론자나 이거는 뭐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는가? 한 종류 안에서. 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고요? 처음이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창조하신 분이 전능한데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게 여러분 안에 현실로 와야 돼요. 우리의 역사를 소급해 올라가면 반드시 여기 있었어요. 이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 겁니다. 죄가 들어온 거예요. 자, 우리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이제 내일 새벽에 그 가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가인의 아내. 죽였는데, 이미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선악과 따먹는 순간, 이 세상에는 형제가 형제를 죽일 만한 죄가 이미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되면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행위로서 죄를 아직 안 저질렀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는 이미 이런 죄를 저지를 만한 일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이 태어나죠. 그죠? 태어났는데 그 애가 자라면서 어른이 하는 죄 안 짓는 애 보셨어요? 다 그지겠지 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이때 선악과 따먹는 순간에 일어날 모든 죄는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 상황에 우리가 안 들어갔을 뿐이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깨끗하게 하실 분 아니면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한 분 아니면 안 돼요. 전능한 분 아니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분을 만나냐 안 만나냐예요. 내가 앞으로 안 지을 죄까지 깨끗하게 하실 분,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조자며 구원자. 타락한 겁니다. 안 좋아진 거예요. 홍수 때 쓸어버린 거예요. 8명이 나왔을 때 춥다 덥다가 일어났는데, 이 춥다 덥다는 지금보다 어떻다? 순한 춥다 덥다. 아시죠? 자, 이 시기가 바로 뭐라고요? 아까 퍼즐 조각이 나왔잖아요. 바로 수변사막입니다. 우리 언제 가져왔다? 처음에 좋았는데 범죄했고 홍수 다음에 더 안 좋아졌지만 지금보다는 어땠다?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그들 후손들이 얼마 안 돼가 어땠어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거꾸로 얘기했어요. 흩어지지 말자. 이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안 통하게 하셔서 가족별로 흩어진 겁니다. 흩으셨는데, 그러면서 이어서 일어난 게 바로 빙하 시대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진짜 사막, 동토, 빙하, 지금의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바닷물이 어떻게 낮아져가지고 육지에 다 쌓였으니까 빙하가, 그죠? 그래서 낮아지게 해서 다 건널 때까지 계속 빙하 시대를 유지한 겁니다. 하나님 만족할 만큼 다 건너자 어떡한 거예요? 화산폭발 그친 거예요. 바닷물 식었겠죠? 해빙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물이 올라가서 건널 수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택해서 말씀을 맡겼어요. 말씀을 맡기고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어요? 창조자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믿으면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이거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했던 모든 기적 안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기적도 못 일으키는 그런 분 믿지 마세요. 다 가짜야. 여러분, 물에 빠지는 분 믿지 마세요. 원래 웃어야 되는데 1년 전에 다 잊어버렸네. 여러분, 물에 빠지는 분 믿지 마세요. 물에 안 빠지는 분 믿으세요. 물에 빠지는 분은 다 가짜야. 부활도 못 하시는 분 믿지 마세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죠? 부활했어요. 아니, 부활도 못하는 분은 어떻게 우리를 살려? 다 가짜지. 부활하신 분 믿으세요. 부활한 다음에 다 잊어버렸는데 이 성령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전파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책, 구약, 오셨을 때 신약, 오실 얘기 계시록이 묶여가지고 이 책이 전파되는데, 전파된 곳마다 믿는 자마다 처음 좋았던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바로 뭐죠? 지금 이 얘기, 성경이죠? 이게 뭐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사실이 아니면 믿지 마세요. 사실도 아닌데 뭐하러 믿어요? 우린 여러분, 사실인 척하고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믿어도 사실인 걸 믿는 거예요. 그 증거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흘 동안 나누는 거예요. 퍼즐 조각 맞추는 게 그 얘기예요. 자, 이제 퍼즐 조각 몇 개 맞췄죠? 근데 이제 다 맞으면 정말 어떡할까요? 전혀 다른 얘기 같은데 한 역사에 딱 맞아. 다 맞으면 사실이지 뭐. 자, 우리 어제 얘기했어요. 피부색을 정리하는 두 단어 뭐라고요? 한혈통과 격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우리가 살인사건 현장에 형사가 등장한 거예요. 시체 앞에. 이때 누구를 만나면 너 정말 반갑다.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얘기들 다 뭐냐면 과거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 누가 등장했냐?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 이 그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여간 이거 하나 믿으면 다 믿어져. 예수님이 창조자다. 그분이 창조자예요. 예수님한테 유대인들이 물어본 거야. 예수님한테 너 누구니 그랬어요. 당신 누구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로 창조하셨어요? 이르시되 그랬죠?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 말씀하신 분, 처음부터 이분이 누구였던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가 친히 보고, 예수님 얘기가 다 나온 겁니다. 친히 봤다 그랬어요.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정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 증인을 만난 자 안 만난 자예요. 이 증거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증인 없이 과거로 알려고 해서 나온 게 바로 뭐죠? 내가 알려고 그래서 거기 없던 내가 바로 뭐죠? 진화론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이게 일어났대. 본 적 있어요? 지네들이 말하면서도 못 봤대잖아. 본 적 있어요? 수십억 년 전에 거기 있었나?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이들은 여러분 아무도 그거 본 적 없어요. 이게 여러분 진화론의 첫 번째 문제점이에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들어야 돼. 네. 생명경제, 자연선택, 적자생존, 돌연변이, 멸종과죽음, 이제 오늘 할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종회기원 진화론 책 언제 출판됐다고요? 1859년입니다. 요거는 나흘 동안은 기억하세요. 몇 년도라고요? 1859년. 여러분, 우리 아침에 이걸 가지고 우리 인종을 설명하면 아직도 여러분 어려운 게 진화론자한테 인종이에요. 우리 제 딸이 전공이 이제 생화학인데 대학교 4학년에 작년에 맨 마지막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바이올로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용 생물학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 한 학기 전체 배우는 게 뭐냐? 인종에 대한 걸 배우는 거였어요. 저희가 얼마나 흥미진진했겠어요. 아빠 강의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강의 다 듣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결국은 모르는 거예요. 아빠 강의가 훨씬 쉽대. 너무 분명하대. 여러분, 이 보면은 창조, 타락, 홍수, 혼돈, 이때 언어적 격리, 가족의 격리, 환경적 격리가 일어났죠. 진화론자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 완벽한 격리를 이해 못해요. 이 격리를 몰라. 근데 성경은 여러분 완벽한 격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어때요? 국가 간에 국가끼리 결혼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인종 간의 피부색의 불연속,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 누굴 만나야 된다? 증인을 통해서 또 너무 쉬운 거예요. 결국 이 문제예요. 나 혼자 깨달으려는 거냐? 거기 있던 증인을 채택할 거냐? 채택하니까 너무 쉽죠? 그럼 이분 거기서 진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데 바로 이 라이거는 종분하라는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름부터가 조금 어렵죠? 근데 이제 결국 라이거 얘기를 하려고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분하라가 뭐냐면 그들의 정의가 새로운 생물종이 만들어진 진화 과정.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분하란 말은 진화란 뜻이에요. 이건 진화론자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서 너무 딱딱하네. 괜찮아요. 다 알게 돼. 제 강의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자, 들을 때는 어떻게 듣는다? 너무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 못 따라와. 그냥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들어야 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진화론 하면 이제 하나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 지난 우리 기원 때도 잠깐 얘기했죠. 작년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변이. 한 번 더 가요. 변이. 우리 진화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찰스 다윈이 1859년도에 진화를 썼잖아요. 근데 그 전에 1831년부터 36년 동안 이 비그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그로라는 배를 타고 전 세계 일주를 했어요. 일주를 했는데 남아메리카의 이제 갈라파고스 섬, 에콰도르형인데 여기에 섬들이 있었는데 이 섬들에 사는 핀치새가 있었는데, 자, 이거 다 우리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부리 모양이 어떠냐면 다 다른 거예요. 자, 근데 이 한 곳에서 날라왔는데 날라와다 가지고 적응하다 보니까 이 부리가 다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이 다윈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핀치새 부리가 점점 길어지다 보면은 핀치새라는 종류를 뛰어넘어서 부리가 더 긴 까마귀나 앵무새와 같은 다른 종류의 새로도 변하지 않을까를 상상한 거예요. 자, 이 상상이 바로 뭐예요? 그치, 진화론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코 큰 사람, 코 작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여전히 뭐예요?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이 핀치새가 아무리 변해도 핀치새 말고 다른 게 됐나요, 안 됐나요? 이거 핀치새, 이거 진화가 아니에요. 자,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변이. 변이는 이와 같이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해지는 거를 변이라 그래요. 유전적 재조합에 의해서.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자, 근데 종의견이 언제 출판됐다고요? 1859년인데 7년 후에 이 맨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 유전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자, 우리 또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또 갑자기 갑갑해지죠. 근데 우리 유전 법칙 바로 뭐죠? 쉬운 말로 이거 완두콩 실험을 했잖아요. 노란 완두콩, 빨간 완두콩 교배해 보니까 어떻다? 완두콩이 다양해지더라는 거죠? 근데 다양해져도 뭐예요, 사실? 여전히 완두콩.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유전적인 재조합, 유전적 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냐면 1866년도에 발표됐어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위대한 발견이에요. 생물학에서 첫 번째 법칙 중에 하나예요. 법칙은 우연히 안 나와요. 누가 디자인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맨델이 얘기했다는 건 뭐죠? 변이가 마치 진화는 틀렸다는 거죠? 아무리 다양해도 종류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 옷을 보니까 뭐 하던 분 같으세요? 이분 옷이 신부 같죠? 그래서 이분이 생물학자가 아니라 신부여가지고 이 위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이 너무 시시한 논문지에 써가지고 생물학자가 이 논문을 하나도 안 읽었어요. 그러다가 35년이 지난 1900년이 됐을 때 생물학자들이 이 논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뭐가 다 퍼졌다. 진화론 유럽을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만약에 맨델의 유전 법칙이 제때만 알려졌어도 다윈의 진화론이 유럽을 덮지 못했을 거다. 왜? 다윈이 얘기했던 모든 변화는 종류에서 종류로 변하는 진화가 아닌 뭐라고요?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해지는 뭐라고요? 변이었거든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종속 과목 강문계? 더 가깝으시려고 그러네요. 이런 거 기억나시죠? 이제
생물학 책에 종분류라고 해가지고 배우는 것들입니다. 이 분류를 했던 역사를 좀 보면 이 분류를 처음 시도했던 사람들은 다 크리스천이에요. 우리 존 레이, 이 사람은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종분류학을 종구분을 처음 시도했는데 1600년 중반입니다. 자, 우리 종회견이 언제 출판됐다고? 1800. 자, 이거 머릿속에 그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구분했고 또 이걸 좀 더 세분해가지고 말이에요. 칼 린네라고 하는 스웨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더 잘게 구분을 했어요. 근데 이 두 분 다 크리스천이에요. 이분들이 이거를 왜 구분하려고 그랬냐? 창세기 1장의 성경에서 반복하면서 나오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종류가 뭔가 궁금해가지고 시도한 겁니다. 네. 자, 이때는 유전법칙 1866년이 발견되기 이전이므로 자, 이들이 종분류를 할 때 어디에다 기초해가지고 분류를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할 수 없죠. 모양이겠죠, 모양. 형태적으로 분류했겠죠, 그죠? 형태적으로 분류하다가 언제 누가 등장했다? 찰스 다윈이 1859년에 등장한 거예요. 네. 자, 이때는 아직 유전법칙이 등장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모양 다르면 계속 변할 줄 안 거야. 네, 그러다가 누가 등장했다고요? 맨델이 발표됐는데 아쉽게도 이게 발표된 거와 다르게 생물학계 안 알려졌어요. 그래서 1900년이 됐을 때 생물학자들이 유전법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00년도 중엽에 이 종분류학자들이 자, 이제 유전법칙을 알게 된 거죠, 그죠? 자, 이제 우리도 종을 분류할 때 법칙으로 하자. 느낌으로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종분류를 유전적으로 종분류를 하자. 유전적이라는 게 뭐죠? 서로 교배할 수 있는 묶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묶음을 종으로 하자. 오케이, 교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때 종분류를 시대했는데 그때 이제 종에 대한 정의도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개체 사이에 교배,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집단. 이걸 뭐로 한다? 종이라고 정의를 바꿨어요. 모양에서. 오케이, 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형태적으로 분류하다가 뭐래요? 유전적으로 분류하는 게 바뀌었죠. 바뀌었을 때 이 종분류 방법을 바꿨을 때 차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 보면 개들이 있는데 딩고, 여우, 코요테, 개, 늑대 이들은 다 개과 안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개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늑대 다르게 생겼죠? 다르게 생겼죠? 뭔가 좀 비슷하죠? 고요테, 그 다음에 여우도 있고 딩고들 모양이 다르죠? 근데 여러분 이것들은 다 다른 종으로 분류했었어요. 개종, 늑대종, 여우종. 근데 모양이 조금 비슷하니까 뭐래요? 같은 속으로 놨어요. 또 비슷하니까 어떻게? 같은 개과 안에 이런 것들을 다 넣었어요. 자, 근데 이것들은 다른 종으로 분류했는데 형태적으로. 근데 교배를 해보니까 어떠냐? 염색체 숫자가 78개 똑같더라고요. DNA가 맞더라고요. 이들이 새끼를 낳더라고요. 다른 종이었지만 형태적으로 과 안에서는 어떤 걸 한 거예요? 새끼를 낳는다는 걸 알았어요. 네. 또 예를 들면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 사자, 마운틴 라이언, 표범, 호랑이들 있잖아요. 자, 이 모양들이 조금씩 다르죠? 다르지만 어때요? 비슷하죠, 그죠? 비슷해가지고 이거를 다른 종으로 놨지만 같은 과로 묶었었어요. 오케이, 이제 마운틴 라이언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뭐냐면 다른 종이었는데 과가 같으면 교배가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 따라오고 계세요, 지금? 아시겠죠? 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전에 형태적 분류에서 뭐로? 유전적 분류하는데 오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보듯이. 아니, 오차가, 왜 이거, 오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호랑이, 사자, 고양이, 표범은 다른 종류로 했는데 보니까 새끼를 낳아요, 안 낳아요? 새끼를 다 낳아요. 개도, 늑대, 여우, 코요테, 각종 순종 개들 염색체 똑같아. 다 새끼를 낳아.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들은 다 어떤 종으로 해야 돼요? 같은 종이라고 분류를 해야 되잖아. 맞습니까? 그러므로 형태적 분류에서 유전적 분류로 옮길 때 오차가 얼마나 많았냐?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정의도 바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종분류 다시 해야 되겠죠, 그죠? 완전히 재편성해야 돼. 1900년도부터 1900 중엽부터. 자, 근데 재편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거의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왜? 왜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첫째, 여러분, 사진으로 판독하는 건 어떤가요? 여기 있는 거 다 다른 종으로 왔는데 같은 종이 돼버린 거 이제. 사진으로 판독하는 건 그냥 사진으로 판독할 수 있죠, 쉽게. 근데 여러분, 이제 교배를 시켜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호랑이하고 사자 교배하기 쉬워요? 예? 우리 아프리카에서 사자 사와야 되죠. 아시아 산에 올라가서 호랑이 잡아와야 되죠. 그죠? 무섭죠? 돈 많이 들죠? 여러분, 정의는 형태적 분류에서 유전적 분류, 새끼를 낳는 거로 바꿨지만 이걸 여러분 거의 바꾸지 않았어요. 왜? 이거 안 바꾼다고 벌금 내는 것도 아니야. 형무소 가는 것도 아니야. 예? 그리고 어때요? 어려워. 여러분, 모기 같은 거, 모기 교배시킬 수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유전적 분류가 형태적 분류보다 쉽다, 어렵다? 훨씬 어려운 거야. 근데 정의를 유전적으로 바꿔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우리 이제 이 분류를 옮겼을 때 문제가 많았는데 해보니까 어떤 건 종끼리만 교배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속끼리도 교배되는 게 있고 어떤 건 과까지 가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교배가 되는 건 어디에 가장 가깝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과, 개과 안에서 거의 교배가 돼요. 고양이과 안에서 거의 다 교배가 돼요. 자, 그러므로 지금 우리 자식 들을 때 헷갈리는 거예요. 왜? 정의는 분명히 뭐예요? 유전적으로 분류를 해놓고 여전히 분류해놓은 건 뭐로? 형태적으로 분류한 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하여튼 아유, 여기까지가 제일 힘들어요, 제가. 사실 기본적인 거 얘기하는 게 제일 어려워. 사실 안 들어도 되는데 또 이 얘기 안 하면 꼭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합니다, 제가. 자,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 창조과학자들은 그래서 종이란 단어를 안 써요. 왜 안 쓸까요? 첫째, 본인들이 어떻게 써요? 형태적에서 유전적으로 옮겼는데도 어때요? 여전히 형태적인 분류 사용하고 있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안 맞아. 그들이 사용하는 것과 정의가 안 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종류. 그래서 우리 창조과학자들은 종류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는데 창세기 1장 읽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종류대로 내니. 그때 식물들을 창조할 때 종류라는 단어를 3번 썼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는데 종류대로 2번 썼어요. 5번 썼죠? 여섯째 날에 육지동물을 창조할 때도 5번이나 종류대로 창세기 1장에 10번이 등장해요. 그럼 종류가 뭐냐? 저도 모르죠, 뭐. 그러므로 성경에다 물어봐야 되는데 종류란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할 때가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노아 홍수 때 방주 안에 동물들을 집어넣을 때 그때 또 종류란 단어가 썼는데 얼마 나오냐? 8번이 등장해요. 성경 전체에서 종류란 단어는 딱 18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 외에는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방주 안에 들어갈 때 종류대로 4번 썼어요. 나올 때 3번 썼어요. 근데 종류대로 방주 안에 들어가는 목적이 쓰여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씨를 어떻게 하다? 유정케 하기 위해다. 자, 씨를 유정케 한다는 건 어때야 돼요? 서로 새끼를 낳을 수 있어야지 씨가 유전되죠. 즉 하나님은 여러분 이미 생물의 분류를 유전적으로 분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에 따라서? 유전 법칙. 여러분, 법칙은 우연히 나올 수 없어요. 이건 누구의 디자인이에요. 생물학에 넣은 법칙 중에 유전 법칙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도 어떻다? 종류대로 나왔겠죠, 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종류대로 또 나왔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종류라는 걸 마음속에 두면 아까 우리 종분류를 처음 했던 크리스찬들처럼 어렵지 않아요. 우리 다 알아요. 서로 교배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들이 방주에 탔죠, 그죠? 방주에서 나왔죠, 그죠?
나오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는데 방주에서 나오면서 오늘날에 이제 물들이 빠져나가면서 높은 산맥도 만들어지고 깊은 바닷물도 된 겁니다. 방주에서 나오면서 지형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지형적인, 같이 하겠습니다. 격리. 예전에 우리 노아홍수 이전에는 그럼 산이 없었냐? 높은 산은 없어도 언덕이나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 보면 강이 나오죠. 강이 나온다는 얘기, 높낮이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높은 건 없는 것으로 보여요. 이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할 때 이사야서 45장에 사람이 거하도록 창조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하기 어렵거든. 땅은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어쨌든 나와가지고 지형적 격리가 일어났어요. 예전에는 한번 놀러 갔다가 다시 놀러 오기 쉬웠었는데 이제 어떻게 됐다? 한번 놀러 가면 다시 제자리에 오는데 어떻다?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겪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형이 홍수 끝나자마자 어땠다? 많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제 방주, 이제 빙하시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방주 안에 이제 개가 들어갔다 해볼게요, 개. 아시겠죠? 자, 개인데, 나왔는데, 여기 대문자에 소문자에 보이나요? 네, 보이죠? 대문자 A는 털을 길게 하는 유전자예요. 아시겠죠? 자, 소문자 A는 털을 짧게 하는, 길지 않게 하는 유전자예요. 근데 방주 안에는 그전에는 추위가 이거 없었죠? 그래서 이제 둘이 들어갔던 거예요. 나와가지고, 두 마리가 나와가지고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되죠? 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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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자, 소문자, 소문자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자, 이 가운데 어느 게 털이 제일 길어요? A 말고 뭐가 있어? 다 A지. 대문자, 대문자. 아시겠죠? 소문자, 소문자가 털이 제일 길겠죠? 자, 이때는 괜찮았었는데, 이때 뭐가 일어났냐? 홍수 끝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빙하 시대가 온 거예요. 날씨가 춥죠? 그죠? 이때 털 긴 애들은 괜찮은데, 털이 기니까, 털 짧은 개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개들이. 따뜻한 쪽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이동했겠죠. 맞습니까? 이때 뭐가 일어났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격리. 이 격리가 너무 중요한 단어야. 아침에도 우리 격리 얘기 나왔죠? 이 격리를 풀기가 어려워요. 자, 이때 여러분, 그러면 털 긴 애들은 어때요? 주위에 털 긴 애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새끼를 낳겠죠? 그럼 어떻게 낳겠어요? 몽땅 뭐 만났을까요? 대문자밖에 못 낳는 거예요. 자, 되셨어요? 이 격리에 의해 가지고 모양이 어떻게 됐다? 다양해진다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자연선택. 한 번 더 가요. 자연선택. 여러분, 자연선택은 맞는 용어예요. 이건 쉽게 관찰돼요. 자연선택에 의해서 털이 길어진 게 모이고 털이 짧아진 게 모이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자, 진화론자들은 자연선택이 진화론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털이 길어졌다고 다른 종류로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여전히 뭐죠? 여전히 개. 자연선택이 종류를 바꾸냐? 단 한 번도 없어요. 더 중요한 게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털이 길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유전 정보가 들어왔나요? 오히려 여러분, 유전 정보를 획득한 게 아니라 소문자 A를 잊어버렸죠. 잊어버리면서 털이 길어졌죠. 자, 털이 짧은 개들은 어떻게 했죠? 대문자를 잊어버리면서 털이 짧아졌죠. 이게 진화론자들이 지금 제일 어려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화가 맞다면 자연선택이나 이런 과정에서 유전 정보가 획득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다? 유전 정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유전 정보에 추가가 없어요. 이게 진화론자 제일 어려워요. 만약에 진화가 맞다면 털이 없던 게 털이 나오려면 어때요? 털 나게 하는 유전 정보가 들어와야 되잖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연선택의 현실은 어때요? 진화론은 정보가 획득돼야 되겠죠? 유전 정보. 자, 이게 이제 오늘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연선택은 어떻게 해요? 유전 정보를 잃어버리는 손실 과정이에요. 진화론하고 어때요? 거꾸로예요. 종류가 안 바뀌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지형적 격리가 있었죠, 그죠? 두 번째 뭐예요? 바벨탑 이후에 이어진 날씨 변화로 해서 기후적 격리가 있었겠죠. 이 둘에 의해 가지고 뭐가 일어났다? 자연선택이 일어났는데, 자연선택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다른 종류로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뀐 예는 없어요. 더군다나 유전 정보의 어떤 과정이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손실. 획득이 아니에요. 손실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자연 선택이라는 건 만든 겁니다. 근데 자연 선택이 진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진화론자들이 진화를 일으키는 동력, 힘, 이거의 첫 번째를 뭐로 꼽느냐? 자연 선택으로 꼽습니다. 아직까지. 중고등학교, 대학교 교과서 아직도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연 선택으로, 자연 선택 현실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종류도 안 바뀌고 유전 정보가 획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이제 궁금해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개가 진짜 한국에 엄청나. 제가 우리 아시는 저 시애틀에 오는 교회인데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니까 다들 개를 키워. 개를 혼자 집에 못 두고 오겠대요. 교회를 안 나와. 그러니까 유아방이 있듯이 개방을 만들까 지금 고민하고 있대, 그 목사님이. 나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요. 앞으로 한국도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근데 개 때문에 못 나와요. 우리 빨리 준비하세요. 빛나교회. 개 돌보미들. 심각해. 그래서 개 얘기를 좀 할게요. 여기 우리 사실 이제 애완견이라는 개념은 이제 사실은 중세 시대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양에서. 그 이전은 그 애완견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개들을 봐도 모양이 어떠냐? 모양이 다 달라요. 그죠? 개들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 특별히 포유류 안에서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바로 애완견이란 개념이 생기면서부터 개들의 모양은 다양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있고, 이건 뭐 개들 굉장히 다양해요. 길게는 어떻게 2m까지도 있어요. 작게는 컵 안에도 들어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예를 들면 이제 푸들이 있다 그러면 알아요. 진화론자나 창조론자나 모든 개의 조상은 야생 늑대였다라는 건 다 동의해요. 유전적으로 들어가도 그렇게 나와요. 이제 답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늑대에서 푸들을 만드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 그 안에 유전 정보를 NMN 초콜릿으로 할게요. 아시겠죠? 초콜릿입니다. 이게 유전 정보예요. 자, 그러면 늑대가 있는데 늑대가 격리가 돼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코요테예요. 이때 유전 정보를 어떻게 한다? 격리니까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코요테에서 야생개, 딩고가 만들어져요. 딩고, 야생개입니다. 그러면 또 격리가 돼서 딩고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딩고서부터 진짜 개인데 그 다음부터 콜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격리를 시켜가지고 또 어떨까? 유전 정보가 감소된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콜리에서 뭘 만드냐? 불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얘기예요.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그때 불독을 계속 격리시켜가지고 푸들까지 만들 수 있어요. 자, 근데 푸들은 더 이상 다른 게 안 나와. 자, 하면서 점점 어떻게 유전 정보를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죠? 잃어버려가지고 푸들 다음부터 딴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끝까지 간 거야. 오늘날의 순종이라는 거 있죠? 푸들, 치와와 이런 것들 있죠? 이건 다 끝까지 간 거예요. 여기선 더 이상 변이가 일어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역시 인공 선택도 뭐다? 그러니까 우리가 늑대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다? 푸들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인공 선택. 아까 자연 선택하고 똑같은 얘기죠? 단지 뭐예요? 아까 자연적으로 일어난 거고 이건 인위적으로 했으니까 인위적인 게 더 강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푸들로는 늑대 못 만들어요. 이거 아시겠죠 이제? 왜? 유전 정보를 추가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 맨 오른쪽 끝에 푸들을 잠깐 보세요. 푸들이 뭐로 바뀌나? 고양이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개들은 유전 정보가 M&M 초콜릿이지만 고양이는 뭐예요? 캔디잖아. 전혀 다른 유전 정보라는 거예요. 오케이, 되셨죠? 자, 어쨌든 분명한 건 뭐냐? 우리가 늑대에서 치와와는 만들 수 있어요. 치와와로 늑대는 못 만들어요.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어떤 새로운 유전 정보가 추가된다, 안 된다? 모양이 다양해지는 거는 인공선택에 의해서 유전 정보를 어떻게 하면서 잃어버리면서 다양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시 이건 진화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화로는 유전 정보가 획득돼야 되는데
현실은 인공선택, 자연선택은 모두 어떡한다? 정보의 어떤 과정이다? 손실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생존경쟁, 자연선택, 적자생존, 돌연변이, 멸종과 죽음이 반복되다가 우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진화론은. 맞습니까? 여러분, 이건 맞을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엄밀히 유전 정보의 손실 과정이거든요. 자연선택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도마뱀이 말이에요, 사막에서 사람을 애쓰는 거. 아까 개들이 이동하는 거랑 똑같아. 여기는 반드시 뭐가 있다? 죽음이 있어요. 선택 못한 죄가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여우가 말이에요, 자기 먹이 찾으려고 부들부들 떠는 거 보세요. 보기 좋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 사막은 덥죠? 여기 동토는 춥죠? 적어도 이건 언제 다음이다? 빙하했을 때 다음. 여러분, 이런 과정 겪다가 아담 낸 거 아니에요? 아담과 창조된 다음에 홍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바벨탑에 이은 빙하했을 때 이후에 이게 일어난 거야. 무슨 얘기 알겠죠? 진화 과정 겪다 아담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 처음 유전 거예요. 진화론은 우리 역사를 다 거꾸로 바꿔버렸어요. 절대 유전 정보 추가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 유전 정보를 넣은 거 있죠? 그거 이상으로 새로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 이게 우리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는 틀린 거야. 여러분, 이 지금 늑대가 말이에요, 이 잡아먹으려는 거 보세요. 분위기 좋아요? 네. 여러분, 여기는 반드시 어때요? 죽는 자가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자연선택은. 네. 여러분, 분명히 방주 안에서 동물들이 별로 싸우지 않았던 걸 봐서, 그대로 나왔던 걸 봐서, 우리가 육식은 언제 했죠? 우리가 육식을? 사람은 홍수 끝난 다음에 육식하라 그랬어요. 근데 아마 육식동물도 노아 홍수 이전에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나와서 우리 언제 가져왔다? 안 좋아진 상황의 모습이 바로 육식동물, 채식동물이 있던 것 같아요. 이때 아직도 여러분, 과학자들이 왜 이들은 육식만 하고 채식만 하고, 모든 육식동물은 다 잡식입니다, 왜 이들은 고기도 먹을 수 있는지 아직도 몰라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 언제 가져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동물과 새들과 모든 걸 피조물을 볼 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뭐라고요?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는 걸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보는 거예요. 자연 선택은 고통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써있죠? 바로 앞에 하나님이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 모든 게 어떻게 되길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여기가 좁사오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자, 제가 빛나무 교회 와가지고 너무나 제가 이렇게 사실 익사이팅한데 젊은 분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제가 이제 더 말을 많이 하게 돼. 제가 예전에 어느 섬에 한번 초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원래 그때 제가 우리 한국의 어느 섬입니다. 근데 거기는 갈 수가 없는데, 다음에 3일 후가 제가 이 수술이 잡혀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께서 편지에다 이메일에 이렇게 썼어요. 선교사님 한국에 오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번 꼭 와주세요. 그런데 끝에 뭐라고 썼냐면, 저희는 교회가 작아서 사례금은 못 드립니다. 저 사실 그 끝에만, 그 글자만 없었으면 저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메일 끝에 그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간다 그럴까봐. 사람이 앉아서 안 돈다. 제 아내랑 같이 수술이니까 제 아내도 왔죠. 여행 절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무지 추웠어요. 그때 12월 둘째 주인가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어떡해, 가야지. 그래가지고 수술 받기 3일 전에 갔는데 정말 모두 70대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였어요. 세미나 했습니다. 청년들이 없었어요, 섬에. 제가 한국 오면은 이렇게 지금 빛나교회처럼 청년들이 같이 이렇게 앉는 게 굉장히 익사이팅해요. 그래서 제가 교과서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나온 것도 다 교과서 얘기인데 하나만 하겠는데, 자연 선택의 증거, 그러면
수능 시험 볼 때 이거 하나입니다. 바로 후추나방에 대한 얘기인데 돌려주시겠어요? 보면 여기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산업혁명 이전에 나무 색깔이 밝았던 거예요. 아시겠죠? 밝아가지고 자, 어느 게 눈에 잘 띄어요? 대답하면서 해야 돼요. 어느 게 눈에 잘 띄어요? 검은색이 눈에 잘 띄죠? 새들이 검은 것만 잡아먹어요. 눈에 잘 띄니까. 아셨죠? 그래서 하얀색 나방 숫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산업혁명 이전에. 아시겠죠? 이때 끄떡끄떡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가만히 있으면 제가 지금 따라오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산업혁명 이전에 공해 때문에 나무 색깔이 어두워졌어요. 지금 안 뜨거워. 그래서 넘긴 거군요. 그럼 어떡하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새들이 산업혁명 이전에 나무 색깔이 어두워져가지고 하얀 나방이 눈에 잘 띄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뭐만 잡아먹었다? 하얀 것만 잡아먹어가지고 검은 나방 숫자가 산업혁명 이후에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자연선택 맞죠? 자연선택 맞습니다. 이걸 바로 진화의 증거 자연선택 지금 배워요, 학교에서.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얀 나방이 검은 나방으로 변한 건가요? 여러분, 뭐가 변한 거죠, 여기서?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가? 나무 색깔이 변해서 나방에 뭐가 바뀐 거예요? 컬러가 바뀌었어요? 아니죠. 숫자가 바뀌었죠. 하얀 나방이 많다가 검은 나방이 많아진 거죠. 이건 이 바디가 바뀐 게 아니에요. 이건 진화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야. 더군다나 여러분, 이 논문은 언제 썼냐? 1955년도에 썼어요. 근데 산업혁명은 여러분 1700년도 말이야. 이 사람 거기 있던 적도 없어요. 자, 이제부터 좀 문제가 좀 생기죠. 그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옛날 얘기도 아니고. 자, 근데 여러분, 문제는 새들은 어떻다? 낮에 다니고 나방은 밤에 다녀요. 둘이 만날 일이 없어. 자, 이제 점점 이제 심각해지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때 논문 때 썼던 사진이 바로 이런 사진인데, 노출된 나무에다가 나방을 찍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노출된 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사진을 게재했는데 논문에 실제로 여러분, 나방은 노출된 곳에 안 살아요. 자, 조금 더 심각해져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해본 거예요. 똑같은 실험을 해봤는데, 문제는 낮 시간 동안에 나방이 쉬고 있는 장소를 못 온다는 사실이다. 낮에 어디 숨은지 알 수가 없대. 25년 동안 우리의 포획망 근처에서 있는 벽이나 나무 줄기 위에서 단지 2마리의 후추나방만 발견했다. 고대를 해봤더니 후추나방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무 줄기에는. 자,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후추나방이 숨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후추나방이 어떤 형태에도 노출된 나무 줄기는 적당한 휴식 장소가 아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이 논문을 어떻게 했냐? 나무 줄기에다가 후추나방을 본드로 붙여가지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조작한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나방은 하얀 나방과 검은 나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범위가 다 있어요. 변이에 의해서. 안 맞는 거예요. 나방은 어떤 곤충보다 위장을 잘해요. 안 맞아. 이건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조작한 거예요. 그때 산 적도 없어.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진화론자 제리 코인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후추나방을 과학책에서 폐기시켜야 된다. 거짓말.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다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는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 한 얘기 보세요. 같은 논문, 최고의 논문지 이 네이처에서 얘기한 거예요. 후추나방의 문제점을 알았을 때 심정은 산타클로스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가 동일한 느낌이었다. 야, 산타클로스 없대 원래. 하여간 저 산타클로스 너무 싫어해요. 크리스마스를 말이에요, 산타클로스를 바꿔버린잖아요. 그죠? 물 루돌프가 무슨 하늘을 날러. 뭐 굴뚝으로 들어와가지고 크리스마스만 하면 예수님이 안 떠오르고 다 선물밖에 안 떠올라. 산타클로스밖에. 다 뺏겼어. 피조물을 보면 창조자가 보여야 되는데 진화론에 다 뺏겼어. 진화론하고 산타클로스하고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두 분 다 또 수염도 길어. 여러분, 이건 여러분 예측한 결과에 맞게 조작한 논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자연선택은 진화론하고 전혀 달라요. 이건 진화론자들도 알아요. 여기 나온 것처럼 다 진화론자예요.
자연 선택과 진화론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 선택과 진화론은 동일시돼서는 안 된다. 자연 선택은 아주 흔하다. 따라서 자연 선택이 진화 과정에 중요한 것이 겉보기에 보인다는 거예요. 아주 흔해. 그러나 자연 선택은 새로운 변종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뭐라고요? 빈도수, 하얀 나방이 많다, 검은 나방이 많아진 거라 그랬죠? 빈도수의 차이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따라서 자연 선택은 형질조합을 일으키는 패턴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새로운 생물 기원의 메커니즘을 설명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 한 번도 새로운 생물을 만든 적이 없어요. 또 볼까요? 새로운 종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창조론자가 됐어요. 진화론자였었는데 실제로 다윈이 자연에서 진화를 일으킬 만한 자연 선택의 확실한 예 하나를 제시한 적이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다. 단 하나도 없어요. 그의 책에.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자연 선택이 진화의 메커니즘인 줄 알아요. 자, 이분은 창조과학자예요. 자연 선택은 어떤 집단의 기존에 있던 특성을 말하는 유전 정보에만 적용된다. 정보를 새로 만들 수는 없다. 이게 중요해. 대부분의 진화론자는 이 사실을 이해해요. 하지만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론을 대중에게 설명하는 건 어떨까요? 당연히 어설프죠. 왜? 종류를 바뀐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진화론하고 자연 선택은 반대예요. 다윈도 이것 때문에 마지막 죽기 10년 전에, 이게 마지막 책입니다. 종의견 6번째 책. 눈을 보면서 이게 과연 자연 선택으로 될지는 의심스럽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거리에 따라 초점을 조정하고 빛을 강도에 따라 허용하고 구면의 색수차에 따라 보장을 모두 흉내낼 수 없는 눈이 자연 선택에 의해 형성됐다고 가정하는 것은 가장 터무니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한다. 이 다윈의 마지막 책은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딜레마가 가득 찬 책이에요. 그래서 종회기원 6번째 개정판의 비밀이라는 책이 따로 나올 정도예요. 딜레마를 갖고 10년을 죽었다고. 근데 아직까지도 우린 쫓고 있어요. 왜 그럼 아직까지 쫓고 있냐? 여기 끝에 얘기할게요. 여러분, 진화가 맞다면 분명히 눈은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지금 완전하죠? 완전한 거 이전에 완전하지 않은 상태가 꼭 필요하죠. 그죠? 근데 완전하지 않으면 실명이지. 맞습니까? 어떻게 완전하지 않은 이걸 자연이 선택하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완전하지 않은 건 자연이 그걸 보호하지 않아요. 죽여버리지. 자연 선택과 진화론은 반대예요. 자, 이번에 이런 재밌는 것도 나왔어요. 이제 오케이, 모양은 됐는데 그 사나운 거에서 지금 걔가 좀 순한 거로 바뀌었죠. 맞습니까? 이건 어떻게 사나웠던 늑대가 순하게 변하냐? 요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험을 했어요. 약간 2009년인데 저희는 세상에서 하는 실험들이 다 우리 거예요. 우리한테 다 도움이 돼요. 여기 우리 수컷 30마리 여우인데, 야생 여우, 암컷 100마리 해가지고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았는데 이 가운데 순한 놈도 있고 더 사나운 놈도 있었겠죠. 제일 순한 놈 여기 10%, 10%를 빼가지고, 아시겠어요? 그거끼리만 교배시켰어요. 또 했어요. 또 했는데 여러분, 딱 3대 만에 개와 같은 순한 여우가 나왔어요. 자, 이때 시킨 게 바로 뭐죠?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격리. 이게 바로 논문이에요. 그것에 수천 년이 필요하지 않았다. 단지 3세대면 가능했다. 그리고 6세대 여우 새끼들은 사람을 잘 따르고 꼬리를 흔들며 개처럼 보초 낑기대며 핥았다. 6세대만 돼도 개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몇백만 년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에서 개가 나왔겠죠. 홍수 이전에 개 키웠던 거 기억났겠죠. 개 키웠더니 얘네 사나워졌잖아. 지금 방주 홍수 끝난 다음에 어땠을까요? 키웠는데 순한 놈도 있고 노아가 순한 놈도 있고 사나운 놈도 있었겠죠. 사나운 놈은 지발로 도망가든지 버렸겠죠. 순한 놈께 교배시켰겠죠. 또 버렸겠죠. 순한 거 몇 해 되면 어떨까요? 지금의 개가 될 수 있었겠죠. 격리에 의해서 동물의 경우는 바뀔 수가 있어요. 네. 저희가 자, 이제 이런 것들 해볼게요.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꼭 자연 선택 때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우리 노아 홍수 때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이에요. 노아 홍수 때 민물고기하고 바닷물고기가 다 민물하고 바닷물이 섞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민물고기, 바닷물고기가 홍수 동안에 어떻게 살아남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자연 선택으로 너무 쉽게 해결이 됩니다. 볼까요? 자, 이제 먼저 근데 많은 이제 물고기들은 민물과 바닷물을 오갑니다. 연어나 송어 같은 거는 다 민물 바닷물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대서양 우리 철갑상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베리아 철갑상어가 있는데 똑같은 철갑상어예요. 똑같아. 네, 그런데 이놈들은 시베리아 철갑상어는 민물에서만 살아요. 대서양 철갑상어는 바다에만. 섞으면 죽어버려. 아시겠죠? 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노아 홍수 그럼 어떻게 아이들이 살아남았겠냐 이거예요. 민물하고 바닷물 섞었는데. 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 중요한 건 여기서 바닷물을 왜 짤까?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자, 바닷물을 왜 짤까요? 모르세요? 옛날에 누가 맷돌 빠뜨렸잖아요. 네? 바닷물은 처음부터 짜야 돼요. 안 짜면 물고기 다 죽어요. 우리 소금 섭취 못해요. 짰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런데 처음 창조할 때부터 짰는데, 이제 우리도 여러분 어때요? 염도를 조절해야죠. 염도가 안 맞으면 우리 죽어요. 만약 염도가 너무 높으면 목이 마르는 거야. 물 마시고 싶고. 염도가 너무 낮으면 어때요? 소변 놓고 땀을 흘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이제 조정해 주는 게 우리 몸에는 어디죠? 신장이에요, 신장. 자, 근데 물고기는 두 군데서 하는데 어디냐면 바로 여기 신장하고 아가미를 통해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장은 잘 안 보이니까 쉬운 아가미 가지고 할게요. 자, 아가미라면은 예를 들면은 바닷물고기들은 아가미가 어떠냐면 커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민물고기는 상대적으로 작아요. 왜냐하면 아가미가 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 그 소금기 있죠? 소금기를 여과해주는 장치예요. 네. 여러분, 민물회하고 바닷물회 드셔보셨죠? 어느 게 더 짜요? 뭐 그런 거 생각하면서 드셨겠어요. 먹기 바쁜데. 둘 다 간장 찍어 드시잖아요. 둘 다 안 짜요. 왜냐하면 자기의 염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짤 수가 없어. 염도를 유지해야 돼.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바닷물에는 바닷물에 염분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소금기가 들어오는 걸 막아야겠죠. 그러므로 아가미가 커요. 바닷물고기는. 아시겠죠? 민물고기는 어때요? 염분은 빨리 섭취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가미가 어때야 될까요? 작을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되셨어요? 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창조 때부터 바닷물은 짜야 되는데 노아 홍수 때 더 짜진 거로 보여요, 바닷물은. 왜? 우리 얘기했죠? 노아 홍수 때 많은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고. 맞습니까? 이 용암에는 Na2O, K2O, 나트륨, 칼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므로 노아 홍수 동안에 바닷물의 온도가 노아 홍수 이전보다는 아주 짜진 것으로 보여요. 오케이,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노아 홍수 여기 살고 있다가 물이 빠져나간 거예요. 이제 바닷물 낮은 쪽으로 이제 물이 물러갔는데, 자, 그러면 여기 높은 곳에 동그라미 왔다 갔다 하는데 민물이 있겠죠. 호수로 남아있던 데가 있었겠죠. 물들이 빠져나갈 때, 그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여기 민물에 갇혀있는 물고기들이 있었겠죠. 오케이, 되셨어요? 네, 그리고 바닷물에 내려간 것도 있었겠죠, 그죠? 이때부터 뭐가 일어났다? 여기서부터 바로 이제 자연 선택이 발생한 겁니다. 네, 이제 이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다시 이제 뭐 여러분 이제 새벽부터 오신 분은 이거 이제 익숙하니까 대문자 S는 높은 염도에서 견디는 유전자예요. 즉 아가미가 긴 거. 아시겠죠? 소문자 S는 낮은 염도에서 견디는 유전자예요. 아가미가 짧았겠죠. 아시겠죠? 노아 홍수 이전에는 염도가 지금보다는 낮았으니까 서로 잘 살았어. 대문자부터 소문자까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민물에 갇혔어. 민물에 갇혀있던 애는 아가미 긴 것들, 대문자 애들은 어땠을까요? 자연 선택에 의해 가지고 염분을 섭취 못하니까 죽었겠죠. 오케이, 되셨어요? 예. 네. 근데 이제 바닷물에 갇혔던 놈은 염도가 더 높아졌죠. 그러므로 소문자 S들은 어땠을까요? 자연 선택에 의해서 죽었겠죠. 그러므로 이때부터 뭐가 일어났다? 노아 홍수 이후에 바닷물고기와 민물고기가 나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지금은 섞으면 죽는 거예요. 되셨어요? 우리 세인트 헬렌스한테 화산 폭발이 터졌어요. 20세기 최대 화산 폭발 중에 하나죠. 이때 이 화산재가 그 근처에 있는 호수로 쓸려 내려갔어요. 쓸려 내렸을 때 이때 염도가 이게 염도가 아니라 탁한 정도네요. 염도 거 제가 뺀 것 같아요. 염도가 갑자기 올라갔겠죠. 화산재니까. 근데 여러분,
물고기들이 그래도 많이 살았어요. 그 정도는 내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 나오면 꼭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아홍수에 그러면 차가운 거 뜨거운 거 다 섞였는데 그럼 물고기 지금 어때요? 차가운 데 사는 물고기를 뜨뜻한 데 놓으면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이건 어떻게 했냐? 근데 여러분 이때도 확 내려가면서 당연히 바닷물의 온도가 어땠을까? 아니 호수의 온도가 어땠을까요? 올라갔겠죠? 근데 22도로 올라갔어요. 4도였던 호수에. 근데 여러분 물고기가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견딘다 안 견딘다? 견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거는 아주 작은 호수적이자 호수. 근데 여러분 노아홍수 때는 어때요? 지구 전체가 물로 덮였죠? 그러면 여러분 온도가 균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균일하기 어려워요. 많은 물고기들은 죽었던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근데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다 죽는 건 불가능해요. 오케이, 되셨죠? 작은 호수에서 이 정도 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자 이제 민물고기, 바닷물고기 되셨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생물학자가 아주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아니 그 살기 어려운데 왜 걔들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참고 살았을까? 우리한테 뭐가 있다? 완벽한 같이 하겠습니다. 격리. 한 번 더 할까요? 격리.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들에게 고민이 우리한테는 어떻다? 너무 쉽잖아요. 자, 이제 드디어 무슨 얘기를 하냐? 라이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라이거는 뭐하고 새끼를 낳은 건가요? 네, 바로 이제 사자하고 호랑이인데 영어로 앞에 자가 순놈입니다. 뒤에 자가 암놈이에요. 그러니까 사자 순놈, 그 다음에 호랑이 암놈입니다. 이게 라이거입니다. 근데 사자는 염색체 숫자가 38개고 그 다음에 호랑이는 38개입니다. 똑같아요. 새끼를 낳으면 라이거 당연히 38개죠. 자, 근데 거꾸로 된 것도 있어요. 타이온. 그러니까 타이거 순놈, 라이언 암놈. 그래서 나는데 이거는 좀 어려워요. 이건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라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암놈과 순놈이 같이 좀 사는데 얘네는 잘 안 살려고 그래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덜 만드는데 그 다음에 이제 흔한 게 노새 아시죠? 자, 노새는 뭐죠? 당나귀하고 말이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 당나귀는 염색체 수가 62개고 말은 64개야. 근데 얘네들이 교배를 해요. 그냥 놔둬도 새끼를 낳아요. 뭐 인공으로 할 때도 있지만 여기 나온 게 노새인데 그러면 염색체 수가 몇 개냐? 63개예요. 이제부터 좀 그렇죠? 거꾸로 된 것도 있어요. 이걸 흰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만들 수 있는데 드물지만 만들 수는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브라, 얼룩말하고 말하고 교배를 하는 것도 있는데 자, 얼룩말은 여러분 얼룩말마다 염색체 수가 다 달라요. 근데 얘네 새끼 낳아요. 자, 이제 여러분 같은 종이라고 염색체 수가 같은 건 아니에요.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이게 중요한 얘기야. 여러분 나중에 위키피디아나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크로모좀 넘버스 이래가지고 염색체 숫자 하면 쫙 나와 데이터가. 그럼 여러분 같은 종류 안에서도 염색체가 다른 거는 꽤 돼요. 대표적인 게 얼룩말이에요. 자, 염색체 숫자가 다를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게 현실이니까. 새끼를 낳으면은 하여간 그 얼룩말이 몇 개냐에 따라서 조루스의 염색체 숫자도 다 달라져요. 자, 이런 것도 해봤어요. 이건 이제 월프인이라 그래가지고 고래하고 돌고래를 교배시켰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염색자가 똑같으니까 똑같이 44개겠죠. 자, 근데 이때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라이거는 새끼를 못 낳는다 그러던데요. 아니에요, 낳아요. 노새도 낳아요, 다. 낳는데 암컷들은 다 새끼를 낳아요. 근데 수컷들은 새끼를 못 낳아. 그러니까 라이거 암컷은 다른 거 수컷하고 새끼를 낳아요. 사자나 호랑이. 아셨어요? 이거 왜 그러냐? 자, 얘네들이 오랫동안 따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따로 살았을 거죠?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어땠을까요? 어떤 놈은 어떻게? 호랑이 닮고 어떤 놈은 사자 닮고 나왔겠죠, 그죠? 아니, 노노노. 고양이과가 나왔겠죠? 새끼를 낳으면 어떤 건 사자 닮은 거, 어떤 건 호랑이 닮은 거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사자 닮은 놈은 어때? 다리도 펑퍼짐하고 아프리카 평지로 간 거야. 아시겠죠? 근데 호랑이는요, 산에 살기 편하니까 어디? 아시아 산 위로 간 거야. 자, 이때 뭐가 일어났다? 저랑 이제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격리.
여러분 사자 닮은 놈 어때요? 사자끼리 닮은 거 새끼 낳겠죠? 사자 닮은 거 많이 낳겠죠? 가끔 안 닮은 것도 낳겠죠? 얘는 보니까 산에 살기 좋아. 그냥 마운틴 라이온이 되는 거야. 또 격리. 아시겠죠? 이러면서 다양해지는데 이때 유전 정보는 어떻게 된다? 획득이다, 손실이다. 손실.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지금 여기 빛나게 수준 엄청 올라간 거야. 네, 격리와 정보 손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따로 사는데 우리 언제가 좋았다고요? 처음이 좋았죠. 지금은 우리가 외부에서 해로운 광선들이 와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냐? 소위 말하는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돌연변이가 일어나는데 이때 돌연변이가 일어날 때 난자보다 정자가 약해져요. 훨씬 먼저 약해져요. 예, 그러므로 따로 살았을 때 순놈은 유전적으로 어떻다? 암놈보다 약해요. 그러므로 새끼를 못 낳는 거예요. 재밌는 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자가 더 데미지를 받는다는 겁니다. 재밌는 건 여러분, 아까 돌고래 있죠, 돌고래. 여기 조금 이따 나오니까 볼까요? 여러분, 만약 예를 들면 요즘 이제 불임이 아기를 못 낳는 경우가 있죠, 부부 가운데. 우리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아서. 우리 지금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몸은. 아셨어요? 근데 아기를 못 낳는 부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그러는 거야, 남편한테. 여보, 아무리 생각하고 당신 나하고 다른 종류인가 봐. 그러지 않죠? 애를 못 낳는다고 다른 종류 아니죠?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 똑같은 예예요. 아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종간잡종이라고 그러는데 라이거, 타이언, 노세인이 만들어 봤는데 재밌는 게 암놈만 가고 드물고 암놈만 가고 이런데 월핀, 아까 돌고래하고 고래 있죠? 얘네들은 100% 새끼를 낳았어요. 왜 다른 것들은 못 낳는 것도 있는데 얘네들은 다 낳았을까요? 고래, 돌고래 어디서 살아요? 물속에 사는데 해로운 광선 단파들은 여러분 물속을 통화 못해요. 이 방사능에 의해 가지고 돌연변이가 일어나거든요. 1차적으로 무슨 얘기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떠다 훨씬 보호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쇠하고 이것도 이제 해결이 다 됐죠? 염색의 수단은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간잡종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어떻다? 우리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죠? 나왔을 때 어땠다? 격리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격리가 일어날 때 유전적으로 어떻다 한다? 손실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라이거 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러분이 너무 집중하니까 말이 많아지네. 심각하네. 그래도 제가 이거 9시에 끝내려고 그러는데 괜찮으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그때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허락을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돌연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돌연변이는 이제 일어나는 원인이 여러 개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X성, 감마성과 같은 우리 방사능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데미지를 줘가지고 돌연변이가 일어나는데, 자, 이제 이 질문을 우리가 그 돌연변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지난번에 잠깐 다루긴 했죠. 바디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게 없지만 난자와 정자가 돌연변이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자, 이건 다음 세대한테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좋아요. 1900년에 유전 법칙이 유럽에 알게 됐죠. 유럽에서 이때 누가 가장 긴장했을까요? 당황했을까요? 진화론자죠. 종류가 변할 줄 알았더니 아무리 변해도 뭐예요? 유전 법칙에 의해서 완두콩. 이때 진화론자들이 완전히 흔들거려요, 한번. 근데 하필이면 그 다음 해인 1901년하고 1903년에 돌연변이설이 발표가 됐어요. 돌연변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난자와 정자의 데미지를 줄 경우는 다음 세대한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주잖아요.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니까 이때부터 진화론자들이 몽땅 어디에 기대를 걸었을까요? 돌연변이. 이때부터 우리가 신진화론적 시대라 그래요. 신다위니즘이라 그래요. 어쨌든 그러다가 1928년도에 그 유명한 돌연변이 실험을 했는데 이게 교과서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여기 정상적인 초파리 왼쪽에 있죠? 왼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 초파리에다 액선을 계속 조인 거예요. 다양한 돌연변이 초파리 만들었어요. 날개 꺾이고 까매지고 오그라들고 뭐 이런 눈이 툭툭 튀어나온 다양한 돌연변이 초파리 만들었는데 이때 나온 결론이 뭐냐? 첫 번째, 여러분 이건 일부러 만든 거예요? 아니면 자연 상태예요? 일부러 못 도망가게 하고 쏘였죠? 자연 상태는 이 정도가 나오려면 10만 내지 100만 세대에 하나 나올까 말까예요. 아주 어떻다? 드물어. 두 번째, 자 이들은 건강했을까요? 건강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돌연변이가 건강하면 방사능 맞고 다니게? 건강하지 않았던 거 다 일찍 죽었어요. 자연이 이들을 선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세 번째,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 왕팔이 된 것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뭐죠? 종류가 안 바뀌어. 그러니까 돌연변이도 변이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돌연변이가 진화의 과정이라면 여러분 돌연변이 유전 정보를 증가시킬까요? 감소시킬까요? 증가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아까 나온 것처럼 사실 이거는 제가 1년 전에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제가 점프를 해가지고 돌연변이는 모든 돌연변이 실험은 유전 정보의 감소 과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진화가 맞다면 정보 획득 과정이어야 되겠죠? 돌연변이가. 근데 뭐죠? 정보의 손실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돌연변이는 첫째 드물어요. 두 번째 건강하지 않아요. 세 번째 종류를 바꾼 적이 없어요. 네 번째 뭐예요? 유전 정보의 손실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돌연변이는 진화를 일으킬 수 없어요. 여러분 교과서는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진화가 맞다면 진화론자들은 오늘날의 도마뱀과 같은 파충류에서 새로 진화됐다 그래요. 그럼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앞발이 날개로 피부가 깃털로 변하는 이런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오늘날의 도마뱀은 앞발로서 완벽한 기능을 하죠. 그죠? 새들은 날개로서 완벽한 기능을 하죠. 근데 이런 동물들은 앞발도 아니고 날개도 아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연이 선택할까요? 안 할까요? 이건 여러분 굶어 죽기 딱 알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정말 이상한 이론이에요. 이런 중간 단계를 관찰한 적도 없고 이런 것들이 자연 선택될 수도 없는데 믿어야 되는 이론이에요. 진화론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과학자들이 진화론자와 공개 논쟁을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창조과학자가 등장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진화론자 등장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요. 네. 지금 현재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진화론자들 저희하고 논쟁 안 해요. 네. 근데 세 가지를 우리가 논쟁을 하더라도 이 세 가지를 계속 추궁해요. 여기 대답을 못해요. 첫째, 중간 단계 화석 있으면 보여달라고. 발표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도 확정된 게 없어요. 요즘 뭐 유튜브에서 자꾸 중간 단계 화석 누가 자꾸 쓰는데 제가 몇 번 반박 글을 저희 홈페이지에 쓰다가 지금 안 써요. 너무 힘들어. 이미 다 끝난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이 들고 나오지 않아요. 두 번째, 종류에서 종류로 변한 예가 없어요. 이거 들어달라고 못해요. 단지 한 종류 안에서 변이뿐이에요. 세 번째, 유전 정보가 추가된 예가 없어요. 첫 번째, 화석, 지질학적으로 no evidence, 증거 없어요. 종류 변화 없어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증거 없어요. 유전학적으로 증거 없어요. 그러므로 진화론자들이 저희하고 논쟁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한 종류 안에서 이렇게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개들도. 이게 또 뭐예요? 다양할 수 있어요. 뭐에 의해서? 정보 손실과 격리.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이분 말씀을 좀 읽으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헨리 모리스 박사님이라고 창조과학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87살에 돌아가셨는데 쓴 책만 88권입니다. 사실 제가 창조과학 하는 전임사학교를 바뀌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제가 사랑도 많이 받았는데 책도 많이 썼죠. 근데 이분이 한 것처럼 진화는 결코 진정한 과학이 아니다.
일종의 철학이거나 내면에 있는 태도다. 지금 보셨죠?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책에 있는 거지. 예. 여러분, 역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 역사가 아닌 걸 역사라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거짓말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벗어나요. 자, 이분이 일종의 철학이거나 내면에 있는 태도라는 얘기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죄인이죠. 하나님 빼고 과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빼고 증인 없이 과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죠? 그 진화론입니다. 제가 어제 계속 얘기했죠? 첫 번째 죄는 뭐라고요? 네? 살인해서가 아니에요. 아세요? 간음해서가 아니에요. 첫 번째 죄는 뭐다? 하나님을 떠난 게 첫 번째 죄예요. 그러므로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너 선악과 따먹었냐? 이건 나중에 얘기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위치가 이동한 거예요. 십계명을 보세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나머진 그걸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죄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게 뭐냐? 위치 이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바로 잡히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잔소리해도 제대로 못 지켜요. 안 지켜. 아, 여러분도 다 해봤잖아. 어른들 아닌 것처럼 가만히 지금 뭐 본인들은 다 지킨 것처럼. 우리 자녀들한테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와야 돼요. 그분이 해주는 거예요. 진화론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누굴 떠났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죄. 증거 없어요. 왜 지금 과학자들이 여전히 진화론, 그들 밤 샌다니까요. 근데 왜 이런 진화를 아직까지 붙들고 있을까요? 아직까지 돌연변이 실험해요. 아직도 지금 거의 100년 동안 했는데 정보 증가가 없는데 해. 왜? 아직 이론이 그거밖에 없잖아. 마음의 내면적 태도잖아요. 진화론이.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로 위치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 말씀 바로 뭐예요? 성경. 여러분 안에 이 성경이 있으세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 볼게요. 자, 빅라이트 하고 있죠? 노아홍수 됐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노아홍수 얘기도 하죠, 제가. 민물고기, 바닷물고기도 노아홍수 얘기했잖아요. 그죠? 수변 사막 중요하죠? 방주에서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좋았다고요. 빅라이트 다음부터 안 좋아진 거지. 공룡, 내일 저녁입니다. 수명, 내일 새벽입니다. 아, 수명 너무 재밌어요. 바벨탑, 앞으로 계속 나와요. 메모드, 내일 저녁. 욥기, 앞으로 몇 번 더 나와요. 언어, 마지막 날 저녁.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강의 중에 하나. 석회동굴, 내일 저녁 때 나와요. 인류이동 벌써 했죠. 어디로요? 바닷가. 석기시대, 내일 모레 나와요. 종부라, 지금 했죠? 두 가지 뭐예요? 격리와 정보 손실. 됐습니까? 인정했죠? 뭐예요? 한혈통과 격리. 가인의 아내, 내일 새벽에 나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마쳤는데 앞으로 맞힐 게 더 많이 남았죠? 다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즉, 다 맞추면 어떡하지, 진짜? 진짜네. 기도하겠습니다.